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토장이사 보험 처리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이사 끝나고 보니까 냉장고가 빡 찌그러져 있어요. 문짝이.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이거 그러면 보험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과연 보험 처리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사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년 이사보험료 이삿짐센터가 가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 그게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품이 파손돼서 사고 접수를 할 때 사고 접수 비용,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집, 그러니까 수입 가전 가구가 많은 집 제외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는 한 TV 정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고가 가전 가구 뭐 수리한 다음에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이 이게 현실인데, 그럼 이삿짐 센터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00만 원 내고 1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자기 분담금을 뭐 어떤 물품이 파손돼서 접수할 때마다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보험 가입하는 센터들이 이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신 이삿짐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시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보상 요청을 하시게 되고, 그게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사보험이라는 말은 애초에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험,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서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가입 수가 오토바이까지 한다면 한 1억 대는 될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측에서 더 많은 회원 수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타 경쟁 보험사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 경쟁도 하고 서비스 경쟁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전국 이삿짐 센터로 따질 때 400개 정도 될까요? 이건 물론 이사보험이에요. 적재보험 말고 이사보험 가입된 이삿짐 센터 숫자가 한 400곳 정도나 될까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억대 400입니다. 자, 서비스 차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은 이 정도로 아주 달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적재물 보험만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재물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운송 중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물품이 파손됐을 때 처리받는 그런 비용이에요. 집안에서 이사를 하다 생긴 파손에 대한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 고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사가 말하는 보상 인정 루트. 언제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골랐는데 그러면 100% 보험 처리가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보험사가 말하는 보상 인정 루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삿짐 센터의 과실이 명확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 사고 접수를 빨리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현장 증거 사진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특약사항이에요. 귀중품, 골동품, 분해 조립을 하는 물품, 그리고 유리로 된 제품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물품들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여야 하고, 사고 접수비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을 지불해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님 앞에서 TV를 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파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삿짐 센터의 과실이 분명하고 목격자가 있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도 있죠. 증거 사진도 있죠. 그리고 사고 즉시 보험을 접수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접수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사보험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파손된 TV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상 처리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사가 끝나고 바빠서 한동안 뭘 못하다가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이삿짐 파손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한 다음에 이삿짐 센터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보험 처리해 주세요 했는데 이사 시간이 너무 지났고 작업 이사하는 날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지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10월 15일에 올린 영상에 이사 끝난 뒤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10월 15일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 집에 있던 가구나 가전에 흠집이 좀 있는데 한 개 정도 더 살짝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4, 5년 된 모든 가전 가구에는 흠집과 생활 기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사하면서 새로 생긴 건지 이런 거는 확인이 어려워요. 확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의 과실이 100%라는 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삿짐 센터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과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만 보험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냐면 고객님께서 직접 포장하신 물건, 고객님께서 포장하신 물건 내용이 뭔지, 그 내용물을 포장 방법에 맞게 포장을 해놨는지, 그리고 나서 포장하신 박스에 모든 이삿짐 센터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뭐 파손 주의 스티커라든가 뭐 크게 글씨를 쓴다든가 A4 용지를 쓴다든가 해서 다 공지를 했는가 등을 따져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물품들은 우리 고객님들 계약서 쓰시면 뒷면에 조그만 글씨로 막 빽빽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보상이 안 되는 약관의 하나로서 써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 계약서 앞면만 보시면 말고 뒷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고객님들과 이삿날 또는 이사 끝난 뒤에 이삿짐 파손이 발견된다면 실랑이가 있게 돼요. 쉽게 협의가 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방문결제 때는 보험이 있다면서요. 업체는 이건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저건 보험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고객님 입장은 그럼 보험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왜 보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나라 보험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뜻하지 않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객님하고 이삿짐 센터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두고 보세요. 내가 블로그에 안 좋은 후기 이런 이사업체가 있다고 내가 후기를 쓸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감정 싸움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 보험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사기당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사 보험이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험 가입자 수가 많으면 자동차 보험처럼 상식선에서 우리 고객님들 상식과 똑같은 수준에서 보험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업체도 물론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있어야 되냐면 5년마다 이사 허가증을 갱신해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때 그때만 이사 보험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 4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마진이 없고 이사보험 접수 받아봐야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특약사항은 특약사항으로서 처리가 안 되는 물품은 하나씩 많아지고 건당 접수비 점점점 비용 올라가고 보험 처리 시 감가상각 기간 점점 길어지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지만 고객님이 생각하신 기간보다는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업체들이 이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사보험 수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께 달린 겁니다. 고객님들께서 저렴한 업체 걸으시고 찾지도 마세요. 이사업체 허가증, 보험증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인지 반드시 찾도록 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 찾는 방법은 제 여러 가지 영상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보험도 언젠가는 상식선에서 진행이 되고 많은 이사업체들이 보험 가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